괜찮아? 솔직히 미안하단 마음보다는 처음으로 말을 걸었던 게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 예전부터 진실이랑 사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몇 번 얘기해보니까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기도 했고, 그리고 나를 주고 지켜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가 먼저 사귀자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진실아! 이야, 너희 데이트 중이구나? 너네 되게 잘 어울린다. 우린 이제 가려고. 우리 영화 보러 갈 건데 같이 안 갈래? 아니야, 다음에 같이 가. 에이, 아쉽다. 진실아, 승기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달라 그래. 여기 가격은 좀 비싼데 맛은 괜찮아. 알았어. 그럼 우리 이제 갈게. 잘 가. 주문 도와드릴게요. 캐러멜 마키아토요. 넌? 저 잠깐만요. 우리 다른 데 갈까? 어? 여기 커피 맛 별로지 않냐? 가격도 비싸고. 야, 어떻게 그래. 창피하게. 네, 저 그러면 오늘의 커피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진동벨로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야, 뭐가 창피하냐? 니들 커피 맛 별로라며 여기. 비싸서 그래? 이게 뭐가 비싸냐? 남자가 쪼잔해가지고는. 뭐 쪼잔? 정말 쪼잔하다는 말에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둘 다 용돈 받아 쓰는 학생인데 왜 매번 계산은 남자가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보세요. 남자가 데이트에 기본 매너를 모른다니까요? 남자란 이유로 계산해야 되는 거 너무 불공평해요. 그게 기본 매너 아닌가요? 어쩔 땐 더치페이로 계산하자 할 때도 있어요. 쪼잔함의 극치죠. 승기군, 그리고 진실양, 바로 이런 인식이 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남자가 쪼잔하게, 남자가 울긴 왜 울어? 뭐 여자는 똑똑하면 팔자가 세다? 여자는 얼굴이 예뻐야 된다? 남자가 씩씩해야지,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성차별적인 언어들로 친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진 않았을까요? 맞아요. 여자가 공부 못해도 얼굴만 예쁘면 다 용서된다는 식으로 남자애들 그런 말 하는 거 들을 때마다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남자들도 억울한 건 마찬가지죠. 무거운 건 매번 남자가 다 들어야 되고 울 때도 여자처럼 마음대로 울 수도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나부터 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꿔야 돼요. 사실 남자 또는 여자 어떤 쪽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월하다기보다는 그냥 서로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서로 다를 뿐인데 너무 불평등한 것이 많아요. 사실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 속에 남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 다른 잘못된 편견 속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 양쪽 모두 서로 보완하고 채워주는 양성평등의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남자들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스킨십이요. 우와, 고마워 승기야. 우리 사귄 지 벌써 100일이나 됐네.
어떡하지? 선물 준비 못했는데. 괜찮아. 뭐 어때? 뭐 갖고 싶은 선물 없어? 있어. 네가 지금 나한테 바로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는데. 야, 그 자리에 나온 게 반승낙이거든. 꽃을 주니까 자연스럽게 키스까지 하게 되더라고. 그래? 야, 좋아? 좋냐고. 야, 좋았지. 너 안 해봤구나? 에휴, 키스해서 자연스럽게. 너도 알잖아. 하여튼 참느라 혼났어. 그게 뭔데? 뽀뽀. 뭐야, 이상하게. 진실아. 야, 너 왜 그래? 징그러워, 정말. 야, 우리 사귄 지 100일이나 됐는데 키스 한 번도 못 했잖아. 민우가 나보고 바보란다, 바보. 너네들끼리 그런 야한 말하고 그래? 그게 야하긴 뭐가 야해. 사랑하는 사람끼리 키스 한 번 하는 게 잘못된 일이야? 그것보다 100일 됐다고 꼭 키스해야 하는 거냐고. 키스 못했다고 바보라면 이 세상에 바보 아닌 사람이 어딨어. 승기야, 화났어? 아니, 갑자기 네가 그러니까 이상하고 겁나잖아. 진실아. 하지 마. 하지 말랬잖아. 정말 황당했어요. 사귄 지 100일이나 지났는데 키스 한 번 못 해봤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놀리더라고요. 사실 그날은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키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학생인데 손 잡는 건 몰라도. 서로 좋아하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서로 좋아해도 내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막 힘으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너무 무섭고 화나고 그랬어요. 승기 군이 손잡고 싶어하고 또 뽀뽀하고 싶어하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자연스러워요? 전 싫어요. 그냥 서로 얘기를 나누고 차 마시고 산책하고 전 그런 게 더 좋아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승기 군처럼 청소년기의 남자친구들은 생애 그 어떤 때보다도 성에 대한 욕구가 가장 활발하고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예요. 진실양도 이해해요. 여자친구들은 성에 대한 욕구보다는 더 환상적이고 더 로맨틱한 데이트를 원하니까요. 이건 역시 서로 생각하고 원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승기 군, 진실양한테 허락을 구하고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사실 진실이도 좋아하면서 괜히 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여자애들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애들이 그렇다고 누가 그래? 내 주위의 애들도 누구처럼 강제로 그러는 거 다 싫어해. 알지도 못하면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강제로 하는 건 일종의 성폭력이에요. 성폭력이요? 국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례의 4분의 1은 실제 데이트 중에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남성과 여성의 의사소통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상대의 단순한 친절이 스킨십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랑에 대한 잘못된 집착이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의 표현이 상대에게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스킨십이 싫을 땐 어떻게 해야 하죠? 단호하게 거절해야죠. 그럼에도 상대방이 힘으로 채우려 한다면 이런 행동은 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아님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돼요. 들었지? 그런 행동은 날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고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전 그게 박력 있고 남자다운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여자들이 괜히 튕긴다든지 뭐 남자답게 밀어붙여야 된다든지
데이트 폭력은 사실 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과정에 일어난 육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인 것도 모두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문자 메시지도 언어 폭력이 될 수 있겠네요? 야, 그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졸리지? 밖에서 잠 좀 깨고 올게. 야, 너 지금 남의 핸드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너? 승기 너 진짜 야, 시끄럽게 왜 그래, 창피하게. 창피한 짓을 왜 해? 그리고 내가 언제 너랑 셀 수도 없이 키스했어. 네 거짓말에 내가 그렇고 그런 애로 알려지는 게 좋아? 야, 우리끼리 농담도 못하냐. 아무튼 당장 삭제하고 다른 사람 못 보게 해. 야,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잖아. 유별나게 반응하는 거. 너 혹시 그날이냐? 뭐? 야, 됐다 됐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됐지? 진실이도 제 폰을 함부로 봤잖아요. 내용이 어쨌든 제 프라이버시인데. 승기 폰을 몰래 보는 게 아닌데 괜히 봤어요. 후회돼요. 승기군, 자신의 여자친구인데 왜 이런 성적인 농담을 친구들이랑 주고받은 거죠? 사실 자랑도 조금 하고 싶었어요. 자랑? 사람들 다 보는데 저질 같아. 진실을 좋아하는 마음 진짜예요. 그냥 좋아서 자랑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바로 데이트 폭력이에요. 요즘 SNS상에서의 성희롱과 언어 폭력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 문제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발생하고 있어요. 자살까지요? 이번 경우처럼 친구들과 사소하게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글 확산 속도가 빠르고 걷잡을 수 없는 요즘, 특히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상대에게 혹시나 폭력과 피해가 되지는 않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데이트 폭력의 결말은 언제나 새드엔딩이라는 사실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진실아, 정말 미안하다. 다시 한번 사과할게. 진짜 미안해. 그래요. 서로 다른 성을 이해하고 배려해줄 때 바르고 행복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영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다 같이 가면 되겠다. 다 같이. 그 시간 밥 먹으러 갈래? 좀 일부러 때리는 거 이렇게. 걔 어디서 먹었잖아. 야, 너 진도 어디까지 나간 거야? 진도는 무슨 우리 그냥 친구야. 에이. 승기는 그냥 친구 아닌 것 같은데? 야야야, 입안에 영이라는 건 알지? 걔 요즘 임신해서 학교 못 나온대. 임신? 무슨 소리야 그게? 야, 진짜? 어. 에이, 거짓말.
진짜. 실제 통계에 따르면 10대들의 분만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성인에 비해 10대 청소년들은 임신과 출산을 감당하기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기라 더 안타깝기도 해요. 그렇다면 승기 군과 진실 양은 임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냥 성관계를 하다가 재수 없으면 임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재수 없으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책임한 임신은 인생에 큰 불행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임신은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에 의해 난소에서 배란된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것을 말하죠. 이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인 임신이 청소년기의 무책임한 성관계로 인해 일어난다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가장 직접적인 문제로 건강상의 문제를 들 수가 있어요. 청소년기의 임신은 임신성 고혈압, 빈혈, 그리고 임신 중독증으로 인한 저체중아 출산, 선천성 기형과 같은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우리나라 10대 미혼모들의 조기 분만율이 22.6%, 미숙아 분만이 25%로 정상 임산부들에 비해 3배로 높게 나타났고요. 고혈압과 빈혈 역시 3배 높게 나타났으니 10대로서 임신을 한다는 건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에 노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임신이 되는 날을 계산해서 피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요. 청소년기에는 사실 그 방법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보통 다음 생리 예정일로부터 거꾸로 세어 12에서 19일 사이가 임신이 가능한 기간으로 보는데요. 청소년들은 자궁과 난소 등 생식기가 완전히 성장하지 않아서 생리 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갑자기 배란이 되는 돌발성 배란이 있기 때문에 생리 주기만 가지고 임신을 피하는 것은 불확실해요. 맞아요. 우리 이모도 생리하기 3일 전인데도 임신이 됐다고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더구나 우린 아직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 더욱 그럴 것 같아요. 더구나 학생의 몸으로 임신을 하게 되면 학교 생활이 힘들어져서 학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꿈마저 같이 포기하게 되는 셈이죠. 임신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정일이 돼서도 생리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의심해봐야 돼요. 임신 사실은 성관계 2주 후에 임신 테스트기를 통해 90% 이상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수정란이 자궁 안에 착상하면 난포막 생성 자극 호르몬이 일단 분비되는데 임신 테스트기는 호르몬 유무에 따라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량이 활발한 2주 후에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임신 테스트기는 소변을 이용해서 검사하게 되는데요. 아침 첫 소변을 이용하면 더 정확하게 검사가 된다고 해요. 혹시 임신하면 몸에 무슨 변화 같은 게 생기나요? 임신 초기에는 이유 없이 피곤해지기도 하고 소변이 자주 마렵기도 해요. 그리고 두통, 어지럼, 울렁거림과 같은 것들이 동반되기도 하고 가슴이 커지고 아프기도 하고 또는 소량의 출혈이 동반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분비물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청소년기에는 이런 정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자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흡연이나 음주 등 태아와 본인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생각보다 더 힘들고 복잡한 거네요.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 아이 낳다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 15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자궁 기능에 문제가 생겨 조기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조기 출산은 태아는 물론 산모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출산 후에는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이 두려워서 신생아를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기들이 너무 불쌍해요. 정말 나쁜 일이에요. 소중한 생명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다면 그런 일은 하지 않을 텐데. 그래요. 승기군 말처럼 상대방과 자신의 성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해요. 청소년기의 성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소중한 우리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의 아름다운 성과 사랑, 소중한 미래를 지켜나갈 책임, 우리에게 있답니다. 뭐야? 야, 좀 떨어져라 떨어져. 왜 먹어? 우와, 제이야, 너 무리한 거 아니야? 괜찮아. 난 조그마한 초콜릿 하나 사줬는데. 승기야, 응? 부러워? 아, 부럽긴. 난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그런데 왜 불렀어? 아니 발렌타인데이인데 같이 기분 좀 내자고. 난 학원 가야 돼. 승기 넌? 나도 일이 있어가지고. 진실아, 학원 하루 빠지면 안 돼? 어? 우리 다 같이 놀자. 안 돼. 가자, 승기야. 진실아! 아, 진실아! 쟤는 무슨 맨날 학원만 가. 제이야. 왔어? 너 울었어?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누구랑 싸웠어? 진실아, 나 어떡하지? 나 몸이 좀 이상해. 뭐가? 너 어디 아파? 내가 미쳤었나 봐. 우리 그날 그날? 아, 발렌타인데이? 무슨 일인데? 설마 그런데 문제는 내가 생리 날짜가 지났는데 생리를 안 해. 뭐? 어떡하지? 어쩌지? 민우는 뭐래? 민우가 그런 건 나보고 알아서 하래. 뭐라고? 솔직히 민우한테 너무 많이 실망했어요. 저보고 알아서 하라니 그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민우가 그런 남자인 걸 알았다면 저는 아마 사귀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번 일로 민우를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전 당연히 저를 제일 먼저 생각해 줄 거라 믿었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민우 정말 기가 막히더라. 민우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 사실 제이도 자기 몸은 스스로 챙겼어야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민우도 지금 어려서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실제 발렌타인데이가 끼어있는 2월은 청소년들의 임신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예요. 봄방학, 설 연휴, 그리고 발렌타인데이가 겹쳐있는 2월. 요 잠깐의 일탈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요. 특히 청소년기의 성관계는 충동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피임은 어떻게 해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왜 궁금한데? 여자가 알아서 하라며. 난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 아니야. 임신을 피하기 위한 피임은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함께 준비해야 해요. 임신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콘돔은 임신뿐만 아니라 성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안전한 피임법입니다. 그럼 여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죠? 여성용 피임법으로 일반적인 방법은 먹는 피임약이 있는데요. 먹는 피임약은 21일간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며 만약 복용한 지 24시간이 지났다면 피임 효과가 떨어지므로
다른 피임법을 사용해야 해요. 그럼 미리 대비하지 못했을 경우 사후 피임약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방법이 효과가 있나요? 만일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 성관계 이후 72시간 이내에 사후 피임약을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산부인과에서 처방받아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나 24시간 이내에 복용한 경우에는 80에서 90% 효과가 있고 72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자가 임신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제인 어떻게 됐어? 고민하다가 부모님께 말하고 병원에 갔는데 임신을 한 건 아니었대. 제이도 이번 일로 후회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래? 아, 정말 다행이다. 기가 막혀. 너 제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지? 이번 일로 상처받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꼼짝도 안 해. 그랬구나. 그렇지 않아도 제 친구도 부모님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알아봤더라고요. 인터넷에는 잘못된 정보도 함께 있어서 솔직하게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맞아요. 민우도 솔직히 제이가 임신한 줄 알고 혼자 엄청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임신이면 어떡하지? 뭔가 방법이 없을까? 안 그래도 인터넷 검색해봤거든. 근데 낙태해주는 산부인과가 있대. 낙태를 하겠다고? 그럼 어떡해? 우리 아직 어리잖아. 그건 그런데 낙태 말고 다른 방법 없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방법밖에 없어. 승기야. 응? 네가 진실이한테 한번 말해달라고 하면 안 돼? 진실이? 야, 나도 진실이한테 말할 자신 없어. 그냥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때? 야, 넌 우리 엄마 아빠 아직 잘 몰라. 이 사실 알게 됐다간 난 내일부터 외출 금지에 제이랑도 못 만나게 될 거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아휴, 그러게 좀 조심 좀 하지 그랬냐. 그건 그렇고 수술비도 마련해야 되잖아.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나이엔 쉽게 수술 안 해준대. 어디 말할 데가 없네. 어쩌지? 엄청 걱정했어요. 아무한테 말도 못하고 부모님한테도 못하고. 그렇다고 낙태를. 제이한테 많이 미안하죠. 근데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승기도 그렇고 진실이도 그렇고 자꾸 저한테만 뭐라고 하니까 제이도 미워지고 저도 확 숨어버리고 싶었어요. 낙태는 소중한 생명을 죽이는 일이니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와서 책임지지도 못하고 자신의 인생도 더 힘들어지고 나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한 해 낙태 건수는 무려 34만여 건이나 된답니다. 34만 건이요? 낙태 수술은 자궁 속에 기구를 삽입하여 태아와 태반을 다 제거할 때까지 조금씩 뜯어내는 방법을 쓰는데요. 이때 여성의 자궁을 무리하게 열 경우 자궁 경부 열상이나 출혈로 인해 다음 임신 시 습관성 유산이나 조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평생 불행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너무 잔인해요. 낙태가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낙태는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도 커요. 특히 본인의 실수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에는 죄책감과 상실감, 성적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고 다음 임신에 대한 두려움까지 많은 심리적인 부작용을 겪게 되죠. 더구나 10대의 낙태는 한 생명을 사라지게 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당사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들까지 사회적으로 불행에 빠뜨릴 수 있어요. 맞아요. 내게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부모님도 많이 괴로워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불행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만약 가족한테 차마 말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죠? 그럴 경우엔 청소년들의 성과 임신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 등 그 성에 대한 청소년 문제를 상담해주는 곳이 있으니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상담하면 개인의 비밀을 보장받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나의 몸을 더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 지켜나가야겠어요. 걱정 마, 진실아. 내가 지켜줄게. 널 소중하게 여기는 게 나 또한 지키는 거라는 걸 이제 알았어. 임신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생명을 갖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 어떤 피임법보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들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을 지켜갈 수 있을 거예요. 진실아, 그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니 우리는 서로를 좋아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일을 통해 이제 내가 무엇을 변화해야 하는지 깨달았어. 그동안 너와 있었던 일들은 여자와 남자, 서로 다른 성을 가진 우리가 알아가면서 바르게 크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해. 이제 우리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배려하면서 좋은 친구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 공원에서 기다릴게, 승기가.